채굴 단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상승장은 이례적으로 반감기 전에 채굴 비용 위에서 크게 놀고 있죠. 큰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고점을 넘어주기 전까지는 상승장을 확정지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다만 확실한 건 아직까지는 알트코인들이 더 올라줘야 된다는 건데요. 언젠가는 알트코인들의 펌핑에 눈먼 개미들이 비트코인의 번지대를 만드는 과정을 놓치고 큰 손실을 볼 게 너무나도 뻔한 상황이죠. 하락장이 온다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채굴 단가를 활용해서 오늘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굴 단가 밑에까지는 내려갈 거예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알트코인의 폭락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내용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코파고TV의 애널리스트 하석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채굴 단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사 읽어드릴게요. 언폴디드가 코인시어스 보고서를 인용해서 반감기 후 채굴 비용이 1비트코인당 3.78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오는 4월 23일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왜 쯤이냐면 비트코인은 해시 파워가 늘어날수록 이 반감기 기간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쯤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으니까요. 기사의 결론은 반감기 후 채굴 단가가 3.8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말은 즉 채굴자들이 반감기 전에 3.8만 달러 위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매도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죠. 이를 통해서 강력한 보안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이 3.8만 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현재는 2배니까 1.9만 달러 정도가 되겠죠. 하나 채굴하면 2만 달러 정도가 수익인데요. 굉장하죠. 채굴자들은 반감기가 오면 수익이 반토막이 나게 돼요. 왜냐면 블록 보상이 반으로 줄어버리니까요. 코인 시장에는 무시무시한 전통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채굴자 항복이라고 해요. 즉 채굴자들을 사냥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채굴 업체들은 유지 비용은 정말 커요. 따라서 채굴자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계속 내다 팔면서 창업 비용을 맨징하고 그 이후부터는 모두 수익이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자마자 계속 파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굳이 홀딩하면서 리스크질 이유가 없죠. 당장 다음 달에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안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때문에 채굴 단가 아래로 비트코인을 내려버려서 채굴자들을 말려 죽이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과정에서 채굴 세력은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고 청산당한 채굴자들은 채굴 업체를 싼 가격에 신규 세력에게 넘기게 되어 이런 내부 사정이 다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대로 코인은 주식의 상위 호환이에요. 봐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당장 제가 매매할 때 보는 지표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가 되고 미국 경제 지표도 추가로 봐야 되고 나스닥 봐야 되고 온체인 봐야 되고 달러 인덱스 봐야 되고 채굴 해시파워 봐야 되고 또 코인 메타가 얼마나 순식간에 바뀌었는지 제가 현재 26살이고 하루 종일 코인 뉴스만 보고 차트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타를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요. 일반 직장인분들은 혼자서 매매하시기는 너무 힘들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에 채굴 단가 아래로 가격을 내리는 상황이 반감기 전후로 한 번은 올 거예요. 대충 비트코인을 반토막 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면 가격이 알트코인들이 기본 마이너스 70%, 심하면 수십 토막까지도 나겠죠. 지금 알트코인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하락에 대비해서 세력이 올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알트코인을 같이 못 올려놓으면 운전하는 세력들 입장에서 비트 하락에 동반으로 하락을 그대로 맞으면서 시체만 쌓이잖아요. 운전하는데 돈이 나중에 더 들어가요. 결론적으로 알트의 상승은 모두 하락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시그널이 포착된다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브리핑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로 브리핑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수익을 내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이 95%, 솔라나 181%, 아발란체 54%, 체인링크 70%, 체인링크 109% 이렇게 꾸준히 알트코인 수익 보고 있는데요. 브리핑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현재 화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무료니까 편하게 연락주시면 돼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횡보하고 있죠. 제가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은 횡보 및 우하향할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5월에 이더리움 ETF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고 여전히 알트코인의 반등은 진행 중이죠. 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위 차트도 이어서 한번 보실게요. 자, 수위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우선 제가 보내드렸던 브리핑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월 11일에 보내드렸던 수익 브리핑입니다. 우선 1050원에 매수하고 현재 파동 이론적으로 가장 강한 파동, 즉 123에 123 3-3 파동이 나와줄 차례인데 추세가 좋다면 업비트 전고점 이상도 올라줄 수 있겠고 올라오는 파동 분석에서 매도 브리핑 따로 내드린다고 했는데요.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한번 보실게요. 자, 실제로 가장 강력한 상승이죠. 스택스와 같은 비슷한 3파동이 올라오게 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있는데 매도 브리핑은 따로 문자로 보내드린다고 했죠. 이 외에도 보내드렸던 알트코인 브리핑 3가지 정도 추가로 보여드리면 비트코인 SV, 이더리움 클래식, 파워레저 이렇게 있습니다. 정지해서 각각 브리핑 읽어보시고요. 이 외에도 매일 최소 1개 이상씩은 제가 문자로 브리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브리핑 아직도 못 받아보셨다면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도움드리겠습니다. 괜히 무료로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 꿈이 나중에 코인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건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각 잡고 유튜브도 하면서 하락장에 피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하나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투자회사 차려도 망해버리겠죠.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다른 유튜버들은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기사는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는 탈중앙화 가치에 위배된다고 말했는데요. 기사 읽어드릴게요.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 창시자가 제안한 탈중앙화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1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탈중앙화 사명에 반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일이다 라고 지적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시스템 탈중앙화된 금융이 될 것을 예상했지만 결국 중앙화로 이어졌다 라고 꼬집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1월 10일 사상 처음 규제 문턱을 넘어 다음 날인 11일부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겐슬러는 현물 ETF를 승인한 후에도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하거나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거듭 밝혔습니다. 자신이 과거 MIT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강의한 것에 대해 회계 시스템인 블록체인 기술과 원장 혁신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원장 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SEC가 승인한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비증권 상품으로 한정된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비판도 언급했는데요. 앞서 워런 의원은 SEC ETF의 승인 결정이 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잘못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SEC가 우리 금융 시스템에 암호화폐가 더 깊숙이 파고들도록 허용한 것이라면서 관련해서 신속한 자금 세탁 방지 규칙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반대 입장과 준법 의식에 대해 깊이 존중하며 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기사의 결론은 사토시의 정신에 위배되는 게 비트코인 ETF라고 했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POS, 지분 증명이기 때문에 탈중앙화 정신에 위배될 수가 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ETF가 채굴, 즉 해시파워를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영원히 탈중앙화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모두 틀린 이야기예요. 최신 뉴스와 특이사항이 생길 때마다 제가 문자로 실시간 알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연락드려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 브리핑, 비트코인 차트 분석 등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